안녕하세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 자, 오늘은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째 시간. 두 자릿수 에피소드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별 시즌 예상 계속하고 있죠. 오늘은 5번째 시간 삼성화재 블루팡스입니다. 삼성화재 블루팡스는 올 시즌 앞두고 감독이 바뀐 팀이죠. 고이진 코치가 감독으로 승격이 됐어요. 내부 승격. 그런데 이게 신진신 감독이 하차하고 나서 뭐 이런저런 감독감들을 거론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뭐 김세진 감독 원하는 팬들도 있었고, 뭐 김상우 감독 얘기도 잠깐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뭐 그 전부터 고이진 감독 수순이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삼성화재 감독은 반드시 성균관대 출신이어야 해요. 성균관대 아니면 삼성화재 감독 못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김세진 감독은 제 생각에는 삼성화재 감독 될 일은 없습니다. 아마 김세진 감독이 다시 감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게 된다면 저는 차라리 현대캐피탈이 빠르다고 봐요. 자, 각설하고요. 근데 이게 쭉 보니까 성균관대 출신 중에 감독할 만한 사람이 그때쯤에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 이제 감독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신선호 성균관대 감독이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좀 그런 일로 하차를 했어요. 성균관대에서. 그래서 그 성균관대에 급하게 투입된 감독이 김상우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둘은 안 되죠. 여기다가 장병철 감독이 이미 한전 감독이고 나머지 이제 성균관대 출신 중에 감독할 만한 사람이 딱 2명 있었어요. 현재 홍익대학교 감독 박종찬 감독하고 삼성화재 당시 코치 고이진. 근데 이 중에 고이진이 된 거예요. 완전히 삼성 그 성골이잖아요. 성골. 이른바 성골. 성균관대 삼성. 박종찬 감독은 삼성하고 별로 접점이 없었어요. 현대캐피탈 출신이기도 하고 현대자동차 서비스 출신이죠. 실업대. 임도원 전 감독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임도원 감독은 성균관대 출신이고 또 이 선수가 은퇴할 때 현대에서 좀 안 좋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신치훈 감독이 당시 감독이 픽업을 해가지고 영입을 해서 코치로 많이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르다고 봐야죠. 박종찬 감독하고는 그 차이가 있죠. 자, 어쨌든 다른 팀과는 다르게 리더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독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개 있어요. 먼저 고이진 감독이 취임하고 나서 내걸었던 그런 기치, 뭔가 그런 주제, 배구에 대한 주제를 보면요.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율이고 다른 하나는 공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립서비스에 불과해요. 별로 실체가 없습니다. 우선 좀 자율부터 얘기해 볼게요. 감독이 새롭게 취임하고 나서 처음 잡는 그런 컨셉이 자율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프로팀인가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철저히 완전히 삼성맨인 고이진이 보기에도 이 팀은 진짜 자율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그동안. 선수부터 시작해서 코치로 오래 있었고 자기가 지금 감독으로 모셨던 사람이 뭐 신치용, 임도헌, 신진식 다 팀 선배들이잖아요. 자기가 보기에도 이거는 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웃긴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같은 게요. 지금 다 프로잖아요. 돈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받는 프로 선수들이 모인 그런 팀이에요. 그런데 이런 팀에서 전에 무슨 삼성화재에서 고이진 감독도 뭐 선수 시절에 뭐 깜지를 썼다는 둥 무슨 밤에 핸드폰을 걷어가고 무슨 새벽 훈련하고 뭐 아침마다 체중 재고 야식 금지하고 뭐 이런 거에 철저히 이게 특화되어 있던 선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보기에도 그건 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통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아닌 거고. 이거는 자율이 아니라 완전 타율이에요, 타율. 근데 그럼 이게 지금은 자율이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봐요. 뭐 상대적으로는 자율이죠.
옛날보다 나아지긴 했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데 저는 돈 받고 배구하는 프로 선수들이 숙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자유라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봐요. 어쩌다가 진짜 중요한 경기 앞두고 숙소 생활 할 수 있죠. 국가대표팀 앞두고 뭐 합숙한다거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6개월 내내 합숙하잖아요. 어쩌다 한번 휴가 받고 나가고. 이게 프로인가요? 다 애 아빠들이고 성인이고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야간 자율학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디 자율입니까? 그냥 말만 자율이지. 저는 삼성이 딱 이 시점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자율 배구 다음에 공간 배구 한번 보죠. 공간 배구. 이거 더 어이없어 이거는 진짜. 자, 기사에 제가 나온 그대로 제가 한번 옮겨볼게요. 공감의 사전적 의미가 타인의 기분과 상황을 느끼는 것이다. 배구도 마찬가지다. 코트에서 혼자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기분을 느껴야 한다며 힘을 모아 싸우기 위해서는 범실을 줄여야 한다. 범실 없이 알찬 배구가 필요하다. 이거 제가 한 말 아니고요. 고이진 감독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 그대로 가져왔어요. 따옴표 그대로. 결국은 뭐 코트에서 혼자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뭐 동료의 기분을 느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쳐요. 뭐 근데 이런 거 아닌 팀 있어요? 뭐 혼자 하는 그런 무슨 경기도 아니고 코트에 6명이 들어가서 뛰는데 당연히 팀워크 좋아야 되고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힘을 모아 싸우기 위해서는 범실을 줄여야 한다. 범실 없이 알찬 배구가 필요하다. 결국 이겁니다. 범실하지 마라. 네가 범실하면 다른 동료들 기분이 더러워진다. 이거예요. 이거는요. 공감 배구 아닙니다. 눈칫밥 배구지. 이게 어떻게 공감 배구입니까? 공감이라는 말 뜻을 하고 거리가 멀어요. 범실하지 말라는 거는 이거는 선수들을 오히려 위축시켜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꾸 눈치 보게 만들고 강타 써서 서브 에이스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 범실 무서워서 살살 넣습니다. 그러다가 볼 미팅 안 되면 더 공이 이상한 데로 날아가고요. 아니면 딱 상대방이 받기 좋게 줘가지고 바로 반격으로 그냥 점수 그냥 줘요. 그런 배구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 고이진 감독은 뭐 그런 자기가 추구하는 배구에 대한 별 생각이 없어요. 배구 내적인 거, 어떤 시스템을 구사하겠다. 뭐 하다못해 뭐 립서비스라도 뭐 스피드 배구 하겠다.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의욕은 진짜 지금쯤 아마 철철 흘러 넘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가진 배구관을 구체화해가지고 선수들에게 리더십이라는 형태로 표현해가지고 팀을 이끌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의문이 강하게 들어요. 자, 그러면은 시작부터 뭐 감독 비판 많이 했는데요. 엔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프트 지금 4명 있습니다. 고준용, 정성규, 신장호, 황경민. 그리고 신인으로 김우진 선수하고 이하늘 선수 등록될 겁니다. 6명 되겠죠? 라이트는 외국인 선수 제외하면 지금 김동현 선수 1명 있어요. 센터가 지금 엄청 많아요. 1차 등록 시점에 센터가 6명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손태원 선수가 7월인가? 7월 말인가? 그때쯤에 그 공익근무요원 근무로 인해 가지고 빠지게 됐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5명이고요. 급하게 막 엄윤식 선수 영입했잖아요. 대한항공 존모스에 있던 김정윤, 엄윤식, 김시훈, 박상아, 지태환 이렇게 5명이 일단 갑니다. 이것도 많아요, 사실은. 자, 그리고 세터는 김광국, 이승원 2명인데 여기에 그 드래프트 재수에서 합류하게 된 재경목 선수가 등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베로는 현재 이지석 선수 1명이었지만 임동호 선수가 최근 수련 선수에서 다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서 신인으로 뽑았던 박지훈 선수 이 정도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은 딱 18명 채워서 맞춰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막 선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누굴 빼야 되지 막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삼성은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큰 뭐 선수들이 뭐 빠지고 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전 예상 명단 말씀드릴게요. 레프트 황경민, 그리고 정성규, 외국인 선수 바르텍, 그리고 센터에 박상아, 김시훈, 그리고 리베로 이지석, 세터 김광국 이렇게 일단은 꼽아 봤는데요.
아마 주전이 가장 많이 바뀔 만한 팀이 저는 삼성화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이 7명 중에 확실히 이 선수가 주전이다. 이 선수가 제일 많이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릴 만한 선수는 외국인 선수 제외하면은 황경민, 박상하 둘 뿐이에요. 나머지는 언제 어떤 선수가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삼성화재 지금 팀 엔트리 구성이 뭐 리빌딩을 넘어선 이건 완전 재창단이에요. 일단 주전 7명 중에 제가 꼽았던 그 7명 중에 4명이 정규리그 기준으로 올 시즌 개막전이 처음 삼성화재 유니폼 입고 코트에 나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삼성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선수가 정성규, 박상하, 이지석 이 세 선수밖에 없어요. 이 세 명도 확실한 주전은 아니었죠. 박상하 선수만 빼고. 그러니까 그만큼 팀이 지금 엔트리가 완전히 물갈이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좋은 선수들로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렇게 물갈이를 하고 엔트리를 채웠어도 사실 팀워크 맞추고 시스템에 동화되고 이런 거 감안하면은 좀 의문부가 많이 붙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 7명 중에 냉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타 팀 가서도 이 선수는 진짜 주전할 만하다. 어디 가서도 그런 선수는 황경민 선수 정도하고 박상하 선수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른 팀 가봤자 백업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주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선수들로만 대부분의 선수가 구성됐을 정도로 엔트리가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는 우선은 고이진 감독보다는 신진식 감독 책임이 전 감독 책임이 훨씬 크다고 봐요. 아니 어떻게 된 게 그래도 배구는 또 세터 노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세터가 둘 다 이번 개막전이 데뷔전이에요. 삼성화재 정규리그 데뷔전.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 팀은 배구라는 그 스포츠에 대한 그 세팅, 기본적인 세팅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완전히 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진식 감독 얘기를 왜 했냐면은 황동일로 실패 맛을 봤잖아요. 잠깐 잘했던 적이 있었죠. 어떤 분께서 지금 지난번에 댓글로도 언급을 해주셨어요. 2018-19 시즌에 뭐 11연승 하지 않았냐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이후에 뭐 성적이 막 내리 꽂았잖아요 바닥으로. 플레이오프에서도 1차전 이겨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한테 막 두 경기 그냥 다 내줘가지고 뭐 탈락했고 그 이후로 지난 시즌 5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김영진 선수도 제대로 못 키워냈어요. 그리고 그 박철호 선수 FA 보상으로 인해서 왔던 이호건 선수는 공식 경기를 뛰기도 전에 다시 또 트레이드로 인해서 오리카드로 갔죠. 정말 뒤죽박죽이에요. 이런 팀이 잘 될 리가 없죠. 잘 될 리가 있겠나요? 그럴 리가 없죠. 진짜 그럴 리는 없지만은 만약에 올해 삼성화재가 본배구 나가면은 그건 저는 한 가지 시나리오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바르텍이 뭐 정말 우리가 모르던 그런 괴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냥 매 경기마다 40점씩 쓸어 담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 말고는. 근데 그럴 확률도 사실 적습니다. 자, 또 리베로 먼저 또 한번 볼게요. 리베로. 아니, 레프트 좀만 더 볼까요? 음. 레프트에는 지금 6명의 선수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 먼저 지금 김우진 선수 얘기 좀 해볼까요? 김우진 선수는 저는 기회 좀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상 황경민 선수 빼고는 그 대각에 누가 서느냐가 사실 제일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사에서는 사실 지금 신장호 선수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신장호 선수 저는 최근에 기사라든가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중부대학교 한 2학년 시절부터인가 이 선수를 좀 눈여겨보기 시작했거든요. 공격에서는 확실히 자질이 있어요. 때리는 각도 좋고 파워도 잘 세팅돼서 때리는 공 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들어가요. 강하게 들어가요. 대학에서도 한때 잘 나갔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리시브가 문제죠. 중부대가 또 대학에서는 2인 리시브 구사하던 팀이라
신장호 선수도 리시브 거의 안 받았어요. 특히 이제 지난 2019년 같은 경우 대학비구 유리그에서 신장호 선수 활약이 좀 미미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리시브가 불안해가지고 저기 최창을 선수가 대신 들어오다 보니까 대학배구 유리그에서는 뛸 시간이 좀 적었죠. 이제 뭐 1차 대회, 인제 대회에서는 좋은 모습 보이긴 했었습니다. 공격에서는. 자, 근데 이런 리시브 탓이 좀 있었어요. 서브에서는 뭐 이미 프로에서 충분히 통할 거라는 그런 모습 증명했습니다. 원포인트 서브로 나와가지고 에이스 12개 기록할 동안 범실 딱 23개밖에 안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강점이에요. 근데 이런 선수를 리시브에서 좀 어려울 것을 감안하면서도 버티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이런 거는 의문이 됩니다. 이제 기대되는 거는 신장호 선수가 진짜 엄청난 감량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 선수가 좀 통통하고 얼굴에 이렇게 턱선이 잘 드러나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최근 사진 보면은 이거는 감량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어요.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잘했다고 봐요. 왜냐면요. 신장호 선수가 대학 시절에 부상이 많았어요. 무릎 부상도 있었고 막 해서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드래프트도 1년 늦게 나왔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감량을 많이 한 거는 몸놀림이 있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다만 좀 이렇게 감량을 많이 하면 파워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는 좀 있는데요. 한번 두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뭐 저는 정성규 선수가 아닌 이 신장호 이쪽으로 컨셉을 잡은 것 자체는 좋다고 봐요. 근데 이게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성규 선수는 뭐 화이팅 좋죠. 뭐 오히려 이 화이팅 때문에 타팀 삼성화재가 아닌 다른 팀들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구에서 세리머니는 네트 건너편 쳐다보고 하는 거 아니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뭐 자기들끼리 자기들만 보는 데 가서 좀 하겠다는데 뭐 그거 가지고 나쁘게 볼 필요는 없죠. 근데 방송에 다 나오니까 다른 이제 직관이 아니라 TV로 보는데 그 세리머니를 다 봐야 되니까 뭐 타팀 팬들 입장에서는 뭐 저게 좀 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아니 근데 뭐 어린 선수가 화이팅을 좋아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좀 몇 년 전으로 좀 시계를 돌려보면은 방신봉 선수가 아마 은퇴 직전 마지막 시즌이었을 거예요. 블로킹 하나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웜업존까지 뛰어가가지고 막 엎드려서 막 고개를 막 이리저리 흔드는 막 그런 세리머니를 했었거든요. 저는 거의 뭐 40 바라보는 선수가 이런 세리머니 하는 게 좀 더 어색하고 좀 이상해 보였었지만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그때 다들 반응이 진짜 베테랑 선수가 어떻게든 팀 분위기 한번 살려보겠다고 애쓴다. 진짜 모범이다. 뭐 귀감이 되는 모습이다. 온갖 칭찬 일색이었어요. 근데 나이 많은 선수가 세리머니 화려하게 하면은 모범이고 신인이냐면은 뭐 싸가지 없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거야말로 전 진짜 꼰대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성규 선수는요 실력으로 까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성규 선수 한번 실력으로 한번 까볼까요? 네, 까기 전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넘어가야 돼요. 정성규 선수 공격력, 서브 좋습니다.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경쟁력 보여줬어요. 농담 아닙니다. 이 선수 키가 지금 187쯤 되나요? 원래 그 대학 배구 프로필보다 드래프트 키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공격 성공률이 52%였습니다. 서브 에이스 27개, 27개. 이 와중에 범실은 57개. 이걸로 신인왕 했어요. 근데 딱 여기까지죠. 이 선수가 포지션이 레프트예요. 게다가 맨날 뭐 리시브, 뭐 캐치, 뭐 이런 거 강조하는 삼성 아닙니까? 근데 이 선수 리시브 성공률이요. 큰일 났어요. 13%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 때 OK저축은행 레프트들 진짜 리시브 못한다고 그렇게 뭐라고 했는데 정성규 선수는 13%예요. 자, 근데 캐치 리시브 하니까 또 옛날 생각나네. 그 임도환 감독 시절 그 작전 타임 있잖아요. 그 팬들이 막 네이버 댓글로 달아가지고 맨날 놀리던 거 그거 있었는데 자동 음성 지원되는 거 그거. 자, 어쨌든 뭐 레프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신장호, 정성규 이런 선수들 나올 거고 또 고준용 선수 베테랑이라 기용되겠지만 저는
기왕 이렇게 된 거 김우진 선수 좀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당연히 적응하기 힘들겠죠. 근데 유망주 키우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내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올해요.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삼성화재 성적 못 냅니다. 성적 없어요. 성적 못 내요. 그러니까 개막전부터 그냥 리빌딩 시작하는 게 저는 차라리 낫다고 봐요. 매도 빨리 맞는 게 좋습니다. 리빌딩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루라도 빨리 성적 나거든요. 이하늘 선수는 저는 과연 이 팀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레프트에 뭐 김우진, 신장호, 황경민, 정성규 다 어려요. 이런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고준용 선수 빼고는 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선수들 제치고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음, 뭐 고졸 선수가 나와서 경기를 못 뛰면 참 그것도 애매해요. 대학교 가가지고 실전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프로에서 이거 맨날 탁장이나 지키고 있다가 말이죠. 자, 하여튼 레프트는 정리하자면은 황경민 선수 제외 나머지 한 자리는 누가 나와도 힘들고 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베로 뭐 좀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팀 리베로도 되게 불안해요. 이지석, 임동호, 박지훈 세 명의 선수가 지금 등록은 될 것 같지만 이지석 선수는 진짜 드래프트 때 정신 못 차리고 뽑은 픽이에요. 그리고 다 리베로를 다 처리하고 백계종 선수도 워낙 지난 시즌에 많이 비판 받았죠. 못한다고. 그래서 이제 계약 안 했잖아요. FA였는데. 그래서 이제 리베로가 없다 보니까 부랴부랴 임동호 선수 등록했죠. 근데 사실상 삼성화재에서 기록 자체가 없는 선수예요. 저는 임동호 선수는 등록 자체가 기적이라고 봅니다. 진짜 기적. 그런데 2라운드에서 경기대 출신 박지훈 선수 뽑은 거는 진짜 잘한 거예요. 정말 필요했던 포지션에서 박경민 선수 뽑았으면 뭐 삼성화재 입장에선 더 좋았겠지만 진짜 이거는 차선책으로라도 잘 뽑은 선택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박지훈 선수가 또 얼리로 나온 선수잖아요. 뭐 그렇지만 저는 시작부터 박지훈 선수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지석, 임동호는 아니에요. 이지석 선수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 시절에 사실 백업 선수였어요. 백업 리베로로도 좀 나오고 백업 레프트로도 좀 나왔었는데 저는 이 선수를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왜 1라운드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원래는 삼성화재가 지금은 한국전력에 있는 이태호 선수를 뽑으려고 했다고는 게 뭐 정설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이태호 선수한테 얼리로 나오면 삼성이 뽑을게 뭐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 이태호 선수를 삼성이 아닌 한전이 앞에서 먼저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진식 감독이 이성을 잃고 이지석 선수를 뽑았는데 저는 대한항공에 있는 그 이지석 선수 친형 있잖아요. 이지훈 선수라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 출신. 저는 그 선수 뽑으려다가 실수해서 뽑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자, 어쨌든 리베로도 지금 불안투성입니다. 자, 라이트 볼게요. 지금 뭐 바르텍 선수, 김동현 선수 있는데 자, 몰빵 할 겁니다. 지난 시즌에 못했던 몰빵 올해는 제대로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외국인 선수 좀 의문이에요.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 트라이아웃 시행 이후 정말 좋은 선수들 많이 왔었거든요. 또 거기서 삼성화재가 2순위가 나왔는데 왜 이런 선수를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코보컵에서도 잠깐 이제 나와가지고 세 경기 뛰는 걸 봤었는데 뭐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뭐 파워 좋다? 뭐 파워 안 좋은 외국인 선수 있습니까? 또 서브도 강하긴 한데요. 에러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공격도 범실이 상당히 되는 그런 걸로 봐서 뭐 아직 잘 많이 못 맞춰 봤으니까 뭐 그랬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뭐 세터가 뭐 김광국 선수라서 뭐 맞춘다고 뭐 얼마나 나아질까?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봐야 알겠지만은 만약에 올해 프로팀 7개 구단 중 대체 선수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올 만한 그런 팀이 삼성화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백업으로는 김동영 선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가 대학교 4년 내내 정말 잘했어요. 라이트에서는 거의 뭐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죠. 대학 배구 유리그 MVP 출신이고 서브 1위고 그렇게 해서 삼성화재 2라운드 지명됐지만 프로에서 통할 신장이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원포인트 서버 이후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바르텍 막혀서 김동영이 나왔다고 하는 게 이게 뭐 잘 풀리는 경기겠어요? 다 쉽지 않은 경기겠죠. 자, 뭐 그 밖에 또 말씀드릴 만한 게 뭐 삼성화재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그런 거, 그리고 엔트리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팀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순위는 저는 진짜 잘하면 5등, 안 풀리면 꼴찌 봅니다. 근데 제가 5위라고 쓴 것도요. 어 되게 뭔가 혹시해서 써본 거예요. 진짜 혹시해서. 저는 이번 시즌 V리그 강력한 꼴찌 후보가 삼성화재 블루팡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다른 팀하고 비교해서 경쟁력 있는 포지션도 없고, 또 선수들이 팀워크를 다질 만한 시간도 없을 정도로 엔트리 물갈이가 심했어요. 특히 세터진이 너무 불안해요. 김광국, 이승원,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감독이 좀 뭔가 정말 강력한 구심점과 비전을 가지고 팀을 이끌면 모르겠는데 그런 쪽과는 딱 봐도 거리가 멀어요. 고이진 감독이. 이런 경우는 정말 진짜 망하기 좋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신인은 잘 뽑긴 했으나 기회를 그 선수들이 많이 받으면서 좀 길게 바라보면서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삼성화재가 사는 길은 올 시즌은 과감히 탱킹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냥 길게 보고 어린 선수들 경험치 먹이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삼성화재가 이렇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갑자기는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삼성화재가 이 스포츠팀 자체가 삼성화재가 아닌 제일기획 스포츠단으로 넘어가면서 돈을 안 쓰기 시작했고 뭐 그 결과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삼성화재가 제일기획 넘어간 이후로 송이채, 박상아, 류윤식, 지태환 이런 선수들한테 돈 쓸 거 다 썼습니다. 그 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 그로저 선수 데려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돈 쓸 거 많이 썼어요. 뭐 박철호 선수 못 잡았다? 전 그거는 오히려 잘했다고 봐요. 박철호 선수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국전력 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삼성화재가 이렇게 된 이야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결국은 신인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하고 이게 누적된 결과라고 봅니다. 18, 19 시즌 드래프트 대충 했죠. 이지석 선수. 17, 18 시즌 뽑았던 선수가 김영진, 김종호 선수인데 만 3년도 못 버티고 싹 팀을 떠났어요. 진짜 그 두 선수가 대학에서 기대주였고 정말 잘할 걸로 여겨지던 선수였고 김종호 선수 실제로 KB 가서 주전 자리 꽤 찼습니다. 근데 트레이드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렇게 데려가지고 대가로 데려온 선수가 이광원인데 지금 뭐 공익근무 요원 중이죠. 뭐그 선수가 라이트인데 삼성화재에 온다고 뭐 기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 다른 팀에서 방출됐던 선수 김나온 선수 데려와가지고 작년에 썼죠. 그 정도로 선수층이 얇았어요. 또 야심차게 영입했던 FA 손희채 선수 사실상 먹튀 됐습니다 이미. 거기다 군대를 또 현역으로 갔죠. 자, 거기다 또 16, 17 드래프트 1라운드로 뽑았던 정준혁 선수도 얼마 못 견디고 한전 갔다가 지금은 한전에서도 안 보이잖아요. 자, 15, 16 드래프트 때 뽑은 정동근, 손태훈 한 명은 트레이드 됐고 한 명은 공익근무. 14, 15 드래프트 때 뽑았던 이민우, 우상조 다 팀 떠났습니다. 자, 한마디로 최근 한 5년, 6년 사이에 뽑은 신인들이 팀에서 크지를 못했어요. 아무도 못 컸어요, 정말로. 지난 시즌에 뽑았던 정성규, 신장호, 김동영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도 한계가 지금 명확해 보였고 올해도 그 한계를 뚫고 있을까 하는 데에서는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커요. 진짜 이러니까 선수층이 남아 있을 리가 없죠. 저는 이런 거는 진짜 후유증이 클 것이고 이 후유증은
단시일 내에 해결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삼성화재가 본격적으로 암흑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봐요. 자, 또 길게 또 비판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 V 10번째 시간이었고요. 본격 한국 남자 배구 유튜브 비타민 V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